당나라 초기, 천하의 이름을 떨치던 한 관상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읽어냈습니다. 어느 날, 이 관상가가 한 집안의 초대를 받아 방문합니다. 집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삼품 정도의 벼슬은 하겠소. 대단한 관상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그때 유모가 남자의 옷을 입힌 아기 하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관상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의 골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소. 걸음걸이를 보여주시오. 유모가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자 아기는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관상가의 두 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만약 여자라면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오. 그 아기의 이름은 무조. 훗날 중국 5000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무축천이 됩니다. 관상가의 이름은 원천강. 당나라 초기 천문과 역술에 통달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이름을 나란히 한 인물이 바로 이순풍. 이 두 사람은 훗날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서 추배도를 함께 저술하게 됩니다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원천강이 방문한 집안은 이주도독 무사왁의 저택이었습니다. 무사왁은 본래 목재 장사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는데 당 고조 이연이 거병할 때 물자를 대며 공을 세워 벼슬을 얻은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셈이죠. 무사왁은 자식들의 앞날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관상가 원천강을 초빙한 것입니다. 원천강은 먼저 큰아들 무원경과 둘째 무원상을 살폈습니다. 이 아이들은 관직에 올라 가문을 지킬 수는 있겠으나 크게 귀한 상은 아니오. 무사왁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때 양씨 부인이 셋째 딸을 불러들였습니다. 다만 관상가가 여자아이의 관상은 잘 보지 않는다 하여 일부러 남자아이 옷을 입혀서 데려왔습니다. 원천강은 아이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을 몰아쉬더니 아이 주위를 빙빙 돌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눈에 공의 목이로다. 이 아이의 귀함은 극에 달하오. 다만 남자로는 풀리지 않는 상이오. 원천강은 한참을 더 들여다보다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안타깝소. 만약 이 아이가 여자라면 천자가 될 것이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자. 황제를 뜻하는 그 말이 겨우 2~3살 된 아기에게서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축천. 본명 무조는 624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글을 가르치면 한 번에 외웠고 역사서를 읽으면 그 속에서 제왕들의 결단을 분석했습니다. 보통 여자아이가 수놓기를 배울 나이에 무조는 천하의 이치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 무사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원자를 잃은 무씨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고 이복 오빠들은 어린 무조와 그 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훗날 무축천은 이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손에 쥔 뒤에도 이 어린 시절의 서름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냉혹하게 만들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조가 14살이 되던 해 한 통의 칙령이 무씨 집안에 도착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무씨 집안의 딸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후궁으로 들이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14살의 소녀가 황궁으로 들어갑니다. 원천강의 예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에 들어간 무조는 태종에게 무미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제인. 후궁의 서열로 치면 오품에 해당하는 그리 높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조는 태종의 재위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태종 이세민은 영명한 군주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어린 후궁의 눈빛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을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태종에게는 하나의 예언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당 3세 이후 무씨가 천하를 차지할 것이다. 당나라 세 번째 황제 이후에 무씨성을 가진 자가 황위를 빼앗는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태종은 이 예언 때문에 무씨성을 가진 장군 이군선을 의심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후궁 안에 그 무씨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649년 태종이 붕어합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선제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고 절로 보내졌습니다. 26세 무조도 감옥사라는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즉위한 황제 단고종 이치. 그는 태자 시절부터 무조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사모하는 것은 당시로서도 큰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결국 무조를 궁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감업사의 무씨를 궁으로 들이라.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무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고된 세월은 그녀에게 인내와 정치적 직감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하나씩 경쟁자를 밀어냈습니다. 왕황후를 밀어내고 소숙비를 밀어내고 그 과정은 잔혹했습니다만 효과적이었습니다. 655년 무조는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14살의 하급 후궁으로 들어온 지 1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견뎌온 시간을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황후가 된 이후의 무측천은 사실상 당나라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권력자가 됩니다. 고종은 병약했고 무측천은 수렴청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이성이라 불렀습니다. 두 명의 성인, 두 개의 태양이란 뜻이었습니다. 683년 단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중종이 즉위했지만 무측천은 불과 2달 만에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 다음 아들 예종을 세웠지만 이 역시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690년 무측천은 마침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호를 주로 바꾸고 자신을 성신황자라 칭했습니다. 중국 50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의 탄생이었습니다. 무측천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잔혹했습니다.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했고 밀고를 장려했으며 홍리를 써서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능했습니다. 과거제를 확대하여 평민 출신의 인재를 대거 등용했고 농업을 장려하여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으며 국경을 넓혀 당나라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무측천의 시대가 없었다면 당나라의 전성기 개원에 치도 없었을 것이라고. 705년 82살의 무측천은 결국 신하들의 압박에 의해 퇴위합니다. 아들 중종에게 황위를 돌려주고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무덤 앞에 글자 없는 비석, 무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공과 관은 후세 사람들이 판단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천강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천강과 이순풍이 함께 만든 예언서 추배도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추배도 제3상.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새를 잡아 올리는 그림. 그리고 이런 첨언이 적혀 있습니다. 1월 당공 비인불인 조선화흉. 해와 달이 하늘에 함께 떠 있고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이 아니며 옷자락에서 흉변이 일어난다. 해일과 달월을 합치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측천이 스스로 만든 글자가 바로 해와 달을 하늘 위에 올린 조자였습니다. 원천강은 어린 아기의 관상에서 천자의 기운을 보았고
추베도에서 그것을 예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측천이라는 한 여인의 의지가 운명조차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일까요? 원천강은 남자의 옷을 입힌 아기를 보고도 속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측천, 여자라는 이유로, 후궁이라는 신분으로, 비군이라는 처지로 수없이 낮은 곳에 놓였지만 결국 세상의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별로도, 출신으로도, 지금의 처지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천강이 보았던 것은 관상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 안에 숨겨진 거대한 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삼국지 최고의 천재 제갈량. 오장원에서 목숨이 다해가던 그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한 금단의 의식. 칠성등. 그런데 그 칠성등의 불꽃이 꺼지려던 바로 그 순간 장막을 걷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마지막 기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